자, 우리가 기분 좋게 이렇게 유즈 이펙트로 조회를 구현을 해놨는데, 그죠? 기분 좋게 이렇게 구현을 해놨는데, 리액트에서 이걸 권장하지 않는데요. 오 마이 갓, 그쵸? 자, 권장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쁘게 잘 구현을 해놨는데도 권장하지 않는데요. 자, 그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했을 때 그 상태를 관리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좋은 게 많아서예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권장하는 게 리액트 쿼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자, 하여튼 리액트 쿼리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데이터 통신을 한 대상이죠. 그렇죠? 그것을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잘하는지, 그다음에 캐싱이라는 데이터 메모리화 시키는 기술로 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즈 이펙트를 또 이제 권장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즈 이펙트로 마운트 되었을 때 데이터 통신을 해서 또다시 렌더링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리액트 쿼리라고 처음에 마운트한 거를 처음에 렌더링하고 또다시 렌더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캐싱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셀러리스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에 가서 리액트 쿼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리액트 쿼리. 자, 지금 이름은 10스택입니다. 왜 10스택이냐면 원래는 이제 리액트에서만 쓰려고 만들었는데 리액트에서 쓰려고 만들었는데 다른 리액트와 유사한 스벨릿이라든가 뷰라든가 뭐 그런 곳에서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리액트에서만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10스택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은 다들 리액트 쿼리로 알고 있어야죠. 10스택입니다. 자, 이 친구고요. 자, 보면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써져 있는 게 패칭된 데이터를 캐싱해서 싱크로나이징 한대요. 뭐랑? 스테이트랑,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받아온 것을 캐싱한다는 거는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데이터를 조회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갔다가 왔는데 자, 지금 현재 다른 컴포넌트를 갖다가 다시 마운트를 하면 지금 현재 다시 불러오죠?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오면 이렇게 불러오는데 자, 이거 지금 우리가 다른 곳에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이 데이터를 불러올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굳이 또 불러오지? 그전 데이터랑 같다면. 자, 그전 데이터랑 같다면 굳이 불러올 필요가 없잖아. 자, 내가 이렇게 갔다가 왔을 때 굳이 불러올 필요가 없는데 또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 불러온 데이터를 캐싱으로 저장을 해놓고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5분 내로 다시 컴포넌트가 마운팅 되었을 때 캐싱된 데이터를 불러와도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10 스택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캐싱이라는 게 있고 싱크로나이징은 뭐예요? 동기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인스톨레이징 들어가면 자, 인스톨하는 방법이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심플하게 이게 데브툴이라는 것도 주는데 데브툴 제외하고 심플하게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심플하게. 자, 여기 npmi 10stack react query라는 걸 쓰면 됩니다. 여기 이걸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자, 근데 이제 맥인 친구들은 수도를 쓰세요.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그대로 엔터 치면 자, 이렇게 에러가 뜰 거예요. 맥인 친구들만. 자, 이 내용은 요 폴더를 만들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폴더를 만들 권한이 없다. 자, 그래서 제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 거예요. 수도 하고 붙여놓고 자, 엔터.
이제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캐싱한 데이터를 메모리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컴포넌트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하면 마치 누구처럼 JPA가 뭐예요? Persistent 데이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한 것을 저장해 놓고 있다가 내가 조회하면 또다시 저장돼 있는 거를 조회하지 않고 메모리에 저장돼 있는 거 가져오죠. 똑같이 캐싱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해볼 거냐면 JPA처럼 저장해 놓은 걸 전달하기 위해서 설정을 좀 해줄 거예요. 자, main.jsx 가보세요. 자, main.jsx. 자, 여기 우리가 만든 앱에다가 만들어 놓은 캐싱해 놓은 데이터를 전달해 놓는 설정을 꼭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처음 설정입니다. 자, 적어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관리해주는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const의 query client입니다. query client new query client예요. 자, new query client. 자, 보면 누구 걸 쓰고 있어요? 텐스택 거. 텐스택의 쿼리 클라이언트죠. 아직 리액트 쿼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죠. 쿼리 클라이언트. 자, 우리 프로바이더라는 걸 써볼 건데, 프로바이더는 컴포넌트에다가 내가 지정한 객체를 전달해주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뒤에 배워볼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통신에 주력해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프로바이더는 일단 써보긴 할 건데 나중에 또 배워볼 거예요. 자, 프로바이더라는 거를 쓸 거예요. 자, 여기 쉼표하고 쿼리다죠?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 자, 우리가 만든 이 클라이언트를 제공해 준다. 자,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 자, 그다음 여기다가 앱에다가 감싸 버릴 거예요.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 자, 클라이언트는 방금 우리가 만든 클라이언트다. 자, 여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이건 비유적인 설명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게 아니라. 자, 이 프로바이더는 뭐라는 거다? 앱에다가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라는 걸 제공하는 거예요. 프로바이더는 뭐다? 자식 컴포넌트에다가 props를 전달해주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쿼리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텐스택을 쓰는 이유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관리해 놓는 걸 쓰는 거였죠. 쿼리 클라이언트는 캐싱된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거였죠. 쿼리 클라이언트는 캐싱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죠. 자, 캐싱이 뭐냐?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것이 쿼리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는 뭐라는 거예요? 캐싱된 데이터를 자식 컴포넌트한테 전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구현을 하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 한 번 조회했던 내역들을 또 조회하지 않고 다른 컴포넌트에서 호출할 때 전달만 해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한 번 조회했던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다른 컴포넌트에 전달하죠.
그러면 우리가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요 10군데에서 전부 다 샐러리가 필요한데 샐러리스 그쵸? 요 샐러리스가 필요한데 한 번 조회만 해놓으면 한 번만 조회만 해놓으면 매번 조회하지 않고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가? 요즘 커리큘럼 앤드 프로바이더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스택을 설치를 하면 요 설정부터 해줘야 된다. 처음에 요 설정부터. 그럼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레슨 11 쿼리 리액트 쿼리 샐러리 조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컴포넌트 와서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레슨 11 리액트 쿼리 패치 그냥 리액트 쿼리라고 하자. 그렇죠? 쉽게 리액트 쿼리 JSX 자 만드시고 자 펑션에 레슨 11에 리액트 쿼리 자 컴포넌트로 바로 export default 자 return 자, h2 프래그먼트 쓰고 할게요. 프래그먼트 h2 자 리액트 쿼리로 10스택이죠. 이름이 10스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리액트 쿼리가 더 편합니다. 자, 조회한 데이터를 캐싱 해보자. 자, 캐싱은 뭐다?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을 캐싱이라 불러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미리 저장해 놓는 것을 캐싱이라 불러요. 자, 우리가 설정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설정. 자, H3 설정 텐스택 리액트 쿼리 설정 자, OL 할까? OL에 LI가 3개 자, 처음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죠?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는 자, 여기서 올려볼까? 자, 올려서 자, 수도는 이제 맥 전용이니까 알아서 쓰시고요. 그렇죠? 이걸로 설치해야 되죠. 설치. 자, 그 다음에 자, 메인 JSX에서 누구를 쿼리 클라이언트를 생성 후 프로바이더 작성해야 되죠. 요게 끝이네요. 그렇죠? 1, 2번 끝. 자, 요거만 할게요. 자, 바로 한번 써볼게요. 되게 쉬워요. 자, 되게 쉬우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use query예요. use query. 자, use query. 자, import는 10스택 거. 자, 10스택에 use query. 자, 우리가 이 쿼리를 쓰게 되면 우리가 작성했던 is pending이나 이런 거 다 반환을 해준대요. 자, const에 is loading 자동 완성이 될 텐데 자동 완성이 안 되나? is 안 되네요. 자, is loading을 배열로 썼네. 죄송해요. 자, 키 값으로 가져올 거니까 자, 배열이 아니라 키 값으로 가져올 거니까 오브젝트. 자, is 하면 is loading을 반환하네요. 그렇죠? is loading. 자, is 에러가 있는데 저는 is 에러 잘 안 쓰고요. 에러를 그냥 받아뒀어요. 에러가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함수도 반환해 준대요. 새로 고침을 refetch.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받아온 데이터. 자, 받아온 데이터는 제일 앞쪽에다 보통 써요. 받아온 데이터. 자, 근데 이제 받아온 데이터는 이름을 주어서 쓰래요. 자, 그래서 이름 주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이름을 바꿀 거예요. 받아온 데이터를 자, 우리 샐러리로 할게요. 샐러리스. 자, 요게 뭐다? 받아온 데이터를 샐러리스에다가 참조하겠다. 설명이 안 뜨면 좋겠다. 그죠? 됐다. 여기도. 자, 여기 설정이 필요한데, 자, 설정. 자, 제일 중요한 거부터 해볼게요. query key라는 게 있어요. query key. 자, 요거는 뭐냐면 받아온 데이터를 캐싱할 건데 어떤 키 값을 쓸 거냐? 자, 요건 뭐다? 받아온 데이터를 캐싱했을 때 다른 컴포넌트에서 호출하면 어떻게 조회할 거냐? 샐러리스로 키 값을 쓸 거다. 자, id를 query key라 부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조회해서 불러온 데이터를 샐러리스라고 하겠어 라는 거죠. 샐러리스라고 하겠어. 그럼 다른 곳에서 또 샐러리스로 호출하면 그러면 이미 받아온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죠. 데이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중요한 설정. 자, stay time이라는 게 있어요. stay time. 자, 밀리초 1000. 자, 60초. 자, 5.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내가 받아온 캐싱된 데이터가 언제까지 유효하냐. 예를 들어 5분이 넘어가면 자, 이거는 좀 너무 올드한 데이터야. 너무 오래된 데이터야. 새로 받아와야 될 것 같아. 라는 거였죠. 자, 이게 뭐예요? 이 데이터의 만료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5분 내로 자, 바깥에 쓸까요? 자, 스케일 타임. 자, 주석 달고. 자, 해당 기간 안에 다른 컴포넌트나 해당 컴포넌트가 샐러리스로 호출하면 자, 지금은 5분이에요. 자, 1000밀리초에 60초에 5분. 그죠? 5니까 5분이 되는 거죠. 5분. 해당 기간 안에 누구를 샐러리스로 호출하면 호출한다는 건 마운트 될 때라는 거였죠. 마운트 될 때 호출하면 자, 이렇게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 호출하면
해당 기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캐싱된 데이터를 전달. 자, 만약 이 기간이 지났는데 호출하면 다시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기간이 지나서 셀러리스를 호출하면 다시 조회. 자, 이 유저 쿼리, 그러니까 텐스택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다? 내가 컴포넌트가 계속 이 셀러리스를 조회하는데 매번 조회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서버도 많이 과부하 걸리니까 어떻게 한다? 저장해 놓고 그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유효 시간이에요. 5분 안에 이거는 유효하다. 자, 5분이 지나면 이 데이터는 올드한 데이터니까 다시 불러오겠다. 자, 이번에 쓸 것은 뭐냐면 자, 캐시에 저장되는 시간. 자, 캐시에 저장하는 시간. 그래서 캐시 타임. 자, 캐시 타임. 자, 캐시 타임은 이 유효 시간보다는 좀 긴 게 좋겠죠. 그래서 10분. 얘는 뭐예요? 캐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시간. 그러면 샐러리는 10분 뒤에 캐시 메모리에서 삭제되겠죠? 요거 두 개랑 아주 유사하지만 얘는 그냥 메모리에 저장되는 시간이고 얘는 마운트 될 때 이 친구가 5분 내로 안 됐다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 친구가 10분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유효한 건 아니죠. 그렇죠? 5분 지나면 이 친구는 좀 너무 올드해 하고 새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시간보다는 길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6분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보통 2배 시간을 놓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조회할 때 실패하면 한 번 더 조회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retry. 자, 이거는 뭐예요? 내가 오류가 떴을 때 한 번 더 조회하겠어. 그래서 지금 한 번, 내가 2번 하면 뭐예요? 2번 다시. 3번 하면 3번 다시가 되겠죠. 그냥 한 번 다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회할 함수를 써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조회할 함수. 자, query function.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조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좋게 여기서 바로 써드릴게요. 자, 바로 async. 자, 이 유저 쿼리가 좀 편한 게 async 함수를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여기서 조회한 데이터를 셀러리스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펑션이 이제 여기서 조회를 하겠다죠, 그렇죠? 자, 그래서 await patch 잠깐만요. const의 res는 await patch. 자, URL 여기다 쓸까? const URL은 자, 대문자로 쓸까? URL은 여기다 URL 넣지. URL.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HTTP의 localhost의 8888이죠. 샐러리의 지금 1001번으로 하고 있죠. 이번에는 1010번으로 할까? 1010번에 read.do. 자, 요거 되나 볼게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넣어보고 안 되네? 404네요. 셀러리스인가요? R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쵸? 자, 여기 R이 없네요. 샐러리. 자, 확인했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요 데이터를 이제 반환만 하면 되었죠? return JSON, return JSON. 근데 이 사이에 오류가 뜰 수도 있으니까 try catch 그냥 오류를 through 해버릴게요. through error. 나 요거를 안으로 넣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줄? 이게 뭐지? 일단 무시할게요. 그쵸?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띠디디디디디. 자, 우리 이제 OK가 아니면 또 오류를 띄울 거니까 if res.ok가 아니면 그죠? 또 through error. 아, new error를 안 했네요. 그쵸? through new error인데요. 그쵸? new error. 아, 여기 try catch에 오류가 있었던 게 new error를 빼먹어서 그러네요. 그쵸? 여기도 through new error. 자, 스테이터스 코드를 그냥 보낼게요. 스테이터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문자열이라 가지고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라 가지고 에러는 숫자는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자열인 척 할게요. 어차피 문자열로 바꿀 건데 제가 이렇게 노란 줄로 떠 있는 게 별로 안 좋아서 이게 숫자인데 에러가 매개 변수로 숫자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문자열인 척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아까랑 똑같아요, 죠? 똑같아요. 그럼 아까 그 코드를 그냥 여기 쓰면 돼요, 죠? 아까 그 코드 여기다 쓰면 돼요. 아까 그 코드 함수를 여기서 그냥 써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업이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즈 로딩 되나 보게 자, 이즈 로딩, 이즈 에러 되나 보게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해볼게요, 죠? await에 자, new promise에 resolve에 자, set timeout에 2초 뒤에 자, resolve 자, 한 줄로 바꿔 놓을게요. 다 하고 나서 그냥 이제 우리가 테스트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줄로 바꿨어. 자, 다 하고 나서 바꾸세요. 그렇죠?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한 줄로 바꾸세요. 자, 2초 있다가 불러와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즈 로딩이 되나 보려고 그렇죠? 이즈 로딩이 되나 보려고. 자, 우리가 이제 이즈 로딩을 굳이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즈 로딩 에러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였죠? 셀러리스. 자, 그럼 이제 이 화면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화면 출력하는 곳이 없죠? 그렇죠? 화면 출력하는 곳이 없어요. 레슨 11 리액트 쿼리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레슨 11 리액트 쿼리로 비동기식 통신. 자, 여기 와서 main.jsx 가서 메인이 아니라 app.jsx 가서 app.jss 와서 자, 방금 만든 레슨 11을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 10 복사해서 컨트롤 T 자, 레슨 11 리액트 쿼리 자,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이렇게 붙여놓고 자, 링크도 필요하겠죠? 자, 링크도 드래그해서 붙여놓고
자, 레슨 11 주소 복사해서 자, 여기다 붙여놓고 자, 11 리액트 쿼리로 비동기식 통신. 자, 리액트 쿼리의 다른 이름인 텐스택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텐스택. 그죠? 텐스택으로 비동기식 통신. 근데 우리는 리액트 쿼리라 할게요. 저 옛날 사람이라. 자, 여기 들어가서 자, 지금 불러와진 잔거 같아요. 불러와졌을 거예요. 제가 써놨으니까. 자, 리드점도 불러왔네요. 리드점 불러왔어요. 자, 출력을 해볼 건데 이전 거랑 이거랑 캐싱돼 있다는 게 어떻게 다른 건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불러오는 코드. 자, 캐싱돼 있다는 게 어떻게 다른 건지 보기만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전에 썼던 테이블 그대로 복붙할 거예요. 자, 샐러리 패치 가서 자, 쭉 내려서 자, 샐러리스가 있으면 자, 여기 테이블 그대로 복사. 자, 그대로 복사. 자, 레슨 10 샐러리 패치. 우리가 또 출력할 필요 없잖아요. 자, 테이블 그대로 복사. 자, 복사해서 레슨 11로 가서 자, 요 샐러리스 요게 나온대요. 여기 샐러리스로 자, 이 샐러리스도 스테이트예요. 자, 스테이트인데 누구랑 동기화가 되냐면 이 쿼리, 리액트 쿼리랑만 동기화돼요. 유즈 쿼리랑. 자, 유즈 쿼리의 데이터 조회 상태와 동기화가 되는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불러와지면 컴포넌트를 재렌더링하는 스테이트예요. 이 친구도. 자, 쭉 내려서 자, 여기다가 쿼리 설정 밑에다가 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마. 자, HR하고 자, 위에다가 출력할게요.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출력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갈 때마다 이렇게 호출하죠. 자, 보세요. 내가 여기 딴 데 갔다가 오면 불러와죠. 무조건. 근데 리액트 쿼리는 아까 불러왔었잖아요. 안 불러와요. 신기하죠? 자, 불러왔다가 그렇죠? 되돌아오면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됐다가 다시 마운트 될 때 다시 불러오지만 자, 이 친구는 지금 언마운트 됐다가 다시 마운트 되면 그냥 오죠. 이게 캐싱입니다. 자, 다시 자, 이전 건 어때요? 다시 불러오죠. 마운트 하면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불러오죠. 자, 이유가 뭐다? 데이터를 샐러리스로 캐싱을 해놨기 때문에 5분 내로 자, 5분 내로는 무조건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 캐싱된 걸 가져온다. 캐싱된 걸 가져온다. 자, 이 친구는 무조건 불러오고 이 친구는 캐싱된 걸 불러오고. 그래서 5분까지는 이 친구는 멀쩡하게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5분까지는 이렇게. 그럼 내가 어디 갔다 와서 5분 뒤에는 어떻게 돼요? 얘는 올드한 거다. 너무 오래됐다 하고 내가 다시 마운트를 할 때 그때 이 친구가 리렌더링 되겠죠. 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좋죠, 그쵸? 엄청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리액트 쿼리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자,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즈 로딩, 이즈 에러도 한번 해볼게요. 로딩, 그 다음에 세로 고침도 해볼게요. 세로 고침. 자,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내볼게요. 자, 이즈 로딩 되나 볼게요. 자, 현재 이즈 로딩을, 자, 여기 이즈 로딩 테스트 하려면 이 브라우저를 아예 새로 고쳐야 돼요. 이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이제 불러와지죠. 2초 뒤에, 그쵸? 자, 이렇게 2초 뒤에. 다른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자, 그래서 이제 이즈 로딩 에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똑같이, 자, 여기 밑에 와서
자, 매번 계속 만드는 거 귀찮으시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세요. return. 자, p 태그에 로딩 중. 그쵸? 만들어서 호출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까요? 컨트롤 T. 자, 이번에는 에러. 컴포넌트. 자, 메시지 받고. 자, 여기다 메시지 출력하고. 컬러는 레드. 컬러가 아니라 죄송해요. 스타일에. 자, 컬러는 바보같이 있죠. 레드. 자, 다 했으면 자, 금방 하죠. 그렇죠? 다 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불러와 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뭐 있을 때 is loading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 컴포넌트. 왜 이렇게 못 찾을까 같죠? 자, 메시지는 자, 에러에 보시면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야죠? 자, 새로 고쳐볼게요. 로딩 뜨죠? 하하하, 되죠? 자, 다른 데 갔다 와도 로딩이 없죠? 그렇죠? 리액트 쿼리가 엄청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우리 내일은 뭐 해볼 거냐면 이 상세 페이지를 쭉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상세들마다 뭐가 생겨요? 캐싱된 데이터들이 생기겠죠? 내가 예를 들어 이 친구 상세를 봤다가 다른 걸 봤다가 다시 여기 보면 캐싱된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자, 그런 것까지도 한번 해볼 거였죠? 내일은 수정 삭제 뭐 이런 것까지 해볼 거예요. 수정 삭제까지. 자, 에러도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에러. 자, 내가 여기 주소를 바꿨어요. 자, 새로 고치면 자, 에러가 뜨죠. 그쵸? 하하하. 에러가 뜹니다. 자, 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과제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지금 H1, 2까지 했었죠? H3, 4 해볼 거였죠? 리액트 쿼리만 해봐도 되는데 그래요. 리액트 쿼리만 해보세요. 자, 여기 와서 자,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H3 H03 자, 조금만 키울까? 자, 다시 와서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H03 리액트 쿼리 리액트 쿼리 셀러리스 셀러리 할까? 셀러리 하지. JSX 펑션에 REST H13, H03 리액트 쿼리 셀러리 자, export, default return 프래그먼트 쓰고 H2 자, 리액트 쿼리로 누구를 셀러리를 줘야 하세요. 자, 나는 셀러리가 쉽다. 그러면 부서 레스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부서를 조회하시면 되겠죠. 네, 나는 셀러리가 쉽다 그러시는 분만 하세요. 셀러리가 쉽다.
리액트 쿼리 영어로 쓸까요? 자, 그러면 요거 주소가 필요하겠죠? 요 밑에다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메인에 가서, 메인이 아니라 앱에 가서, 자, 그대로 드래그, 밑에 거부터 할까요? 자, 밑에 거부터, 자, 홈워크에 와서, 자, 컨트롤 T, 자, 엘리멘트 H03입니다. H03, 리액트 쿼리, 자, 주소도 리액트 쿼리 샐러리, 자, 다 했으면, 자, 홈워크에 리액트 쿼리 샐러리죠. 홈워크에 리액트 쿼리 샐러리. 자, 올려서, 자, 주소 하나 드래그해서 컨트롤 D. 자, 여기가 리액트 쿼리 샐러리 복부 타고, 여기가 홈워크. H03. 자, 리액트 쿼리로 샐러리 구현하기 과제다죠. 자, 여기. 자,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고. 자, 쉬었다가 과제 한번 해보세요. 자, 고생하셨어요.